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막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쏟아진 AI 관련 소식들을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은요, 이 AI 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게 또 금융시장,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시장 동향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AI를 실제로 돌리는데 꼭 필요한 거죠. 이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 동향,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둘째는 이게 생각보다 더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나 국방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또 활용하기 시작했는지. 마지막으로는 기술 발전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사용자 보호 문제나 AI 규제 논의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AI의 현재 저희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우선 좀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거시경제 쪽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025년 9월 17일자로 보도한 건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AI 기술 때문에 소위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이 좀 적은 분들의 일자리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지만요. 네, 이게 파월의 입장 발언이 바로하거나 그렇게 어들을 수가 없죠. 중앙은행 총재가 AI의 노동시장 구조 재편 가능성, 잠재적인 고용 불안정성 이걸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전망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AI라는 변수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특정 산업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라던가 단순 데이터 입력 같은 업무가 많은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분야의 고용 구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효율성 좋아지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나 구조 전환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AI 산업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로이터 통신이 2025년 9월 17일에 전한 소식인데 이거 아주 뜨겁습니다. 그록이라는 AI 칩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무려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69억 달러, 한 9조 5천억 원 정도로 평가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록이 만드는 칩이 AI 추론, 인퍼런스에 특화됐다는 점이에요. 추론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똑똑해진 AI를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과정, 이걸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챗봇한테 질문하면 답단을 만들어내거나 번역 앱이 실시간으로 막 통역해주는 거, 이게 다 추론 과정인 거죠. AI가 실제로 뭔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AI 모델 학습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게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제 AI가 점점 더 실시간 서비스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싸게 반응하느냐, 즉 이 추론의 속도랑 비용 효율성, 이게 이제 새로운 경쟁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로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회사예요. 음성 비서나 실시간 번역처럼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 생명인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죠. 이번 그로크의 대규모 투자는 AI 하드웨어 시장의 무게추가 단순히 학습에서 실시간 추론 성능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그로크의 부상이 AI 칩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에게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2.6% 하락했거든요. 물론 이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시장이 이 추론칩 분야의 경쟁 구도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추론 시장에 당연히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그록처럼 아예 추론 전용으로 설계된 칩, 얘네는 LPU, Language Processing Unit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특정 작업에서는
훨씬 더 높은 성능이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을 바로 무너뜨리긴 어렵겠죠? 당연히.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작업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 칩들이 같이 쓰이는 좀 더 분화된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특정 영역의 강점을 가진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기술력이나 성장성도 같이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AI 기술이 실제 적용되는 현장, 그중에서도 특히 보안이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정부 그리고 국방 분야 소식입니다. 엑시오스가 2025년 9월 1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솔루션 기업이 있어요. 스케일 AI라고. 이 회사가 미 국방부 펜타곤하고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게 5년짜리 계약인데요. 단순히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보안 등급이 엄청나게 높은 1급 비밀, 탑시크릿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도 AI 모델을 안전하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제공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에서 AI 도입이 정말 본궤도에 올랐구나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건 앞으로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죠. 둘째는 AI 경쟁에서 단순히 알고리즘 잘 짜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품질 데이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관리하는 이 데이터 옵스 역량의 중요성이 정말 극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케일 AI의 성공은 결국 AI 모델 성능은 데이터의 질과 양,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정유 공장에서 원유 정제 기술이 중요하듯이 AI 시대에는 이 데이터 정제랑 관리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스케일 AI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니까 직접적인 주가 영향은 없겠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분야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 자체가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기업들한테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군요. 특히 데이터 처리라든가 보안 관련 솔루션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AI 기술이 이렇게 막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25년 9월 16일에 보도한 미 상원 청문회 소식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청문회에서는 특히 AI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성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일부 부모님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가 챗봇이랑 대화하고 나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하거나 좀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를 겪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그냥 콘텐츠 필터링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요구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강화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라, 미성년자는 사용 시간을 좀 제한해라, 그리고 혹시 정신건강 위기 상황 같은 게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지원기관이랑 연결해주는 기능을 넣어라, 이런 것들입니다. AI 기업들도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인지 자체적으로 연령 추정 기술을 개발하겠다거나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 단계부터의 안전 고려라는 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 때부터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걸 미리 예측하고 이걸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처음부터 아예 넣어서 설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줄이자는 거죠. 이런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AI 관련 법을 만드는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 안전과 신뢰를 제대로 확보한 기업이 결국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하긴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같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AI 기술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인식 조사 결과도 마침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5년 9월 17일에 발표한 설문인데요. 미국 성인들 상당수가 AI가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랄까, 기술이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그 이면에 인간성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동시에 날씨 예측이라던가 신약 개발처럼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일에는 AI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좀 주목했던 점은요. 응답자 다수가 온라인에서 보는 이미지나 비디오, 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게 AI가 만든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건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는 점이에요. 즉,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이 조사 결과는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 수용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사람들이 AI의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디서 나온 건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신뢰 확보,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달라. 이 요구는 앞으로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겁니다. 이게 뭐 기술 표준이나 정책 수립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에는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뉴스들을 쭉 종합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엔비디아. 그록이라는 회사가 떠오르는 건 분명 주목해야 하지만 여전히 AI 학습이랑 추론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기술력이나 생태계 장악력은 아직 강력합니다. 추론 시장 경쟁이 좀 심해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죠. 다만 중국 관련 규제 리스크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는 마이너스 2.6%였죠. 스케일 AI 관련 기업. 스케일 AI 자체는 비상장이지만 미국 방부 계약은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 아주 신뢰성 높은 AI 데이터나 인프라 솔루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공공시장을 공략하는 상장 기업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이나 클라우드 보안,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 오전 9시 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한국 시장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AI 반도체 하드웨어, 그록 사례에서 봤듯이 AI 추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 AI 칩 생산과 관련된 파운드리, 예를 들면 DBI텍 같은 곳이나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기업들도 AI 인프라가 커지면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스케일 AI 사례처럼 보안성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부나 국방, AI 솔루션 시장이 커진다면 관련 경험이나 기술력이 있는 더존 비지온이나 알티캐스트 같은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아까 살펴봤던 챗봇 안전성이나 사용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게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정책 보완, 미성년자 보호 강화나 AI 윤리, 투명성 요구가 커지는 건 알랩 같은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기업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 AI 모델이 정말 믿을 만한지 검증하거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해주는 AI, 소위 XAI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한국 기업들한테는 일단 글로벌하게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이 국면에서 반도체나 관련 하드웨어 분야의 기회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점점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리고 사용자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개발 속도만큼이나 규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윤리적인 책임이나 보안 역량을 회사 내부에 잘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산업의 최신 동향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하드웨어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 정부나 국방 분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규제나 사회적 수용성 문제까지요. 그록의 약진이라든지 스케일 AI의 국방부 진출, 또 AI 챗봇의 안전성 논의, 그리고 AI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와 우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AI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와 또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갭의 기스 하나하나를 넘어서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쭉 살펴봤듯이 AI 기술의 투명성, 안전성, 그리고 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구를 단순히 이거 비용이 더 드네 혹은 규제 때문에 힘드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런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내재화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즉 더 매력적인 투자 가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헤쳐나가시는데 또 다른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혜성이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